이 동영상 강의는 와글와글 세상TV 대표인 박명섭 교수님의 초청으로 강의를 녹화하여 올립니다. 자, 이제 해상보험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는 실무와 완전히 연결시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해상보험은요, 실무적으로 인코텀즈 정년거래조건과 100%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최신 버전인 인코텀즈 2020 또는 우리가 합의하에 지금 쓰는 조건이다 보니까 아직도 실무에서 2010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제 그 해상보험 관련된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상운송 전용 조건이 인코텀즈 2010-2020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AS, FOB, CFR, CIF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FAS를 빼두고 나서는 보면은요, 우리가 인코텀즈는요, 해상운송 전용 조건이든 운송수단 불문 조건이든 전부 다 위험해선과 비용해선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험은요, 우리가 비용해선보다는 위험과 관련되어 있죠. 즉, 운송 중에 화물이 분실, 도난, 파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실, 도난, 파손과 관련된 위험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인코텀적인 조건 중에서도 위험과 비용해선 중에 위험해선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상운송 전용 조건의 위험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온보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본선적재 그 인코텀즈에서는 우리가 이 이제 위험의 이전은 우리가 인도로 본다고 그렇게 인코텀즈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상운송 전용 조건은 온보드가 이제 위험의 선이니까요. 배에 화물을 딱 실어주면은 그때부터는 위험이 셀러 쪽에서 바이어 쪽으로 이전이 된 거고 그렇게 이전시키는 것은 화물을 바이어한테 준 것과 똑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보 관련 원칙을 보시면요. 첫 번째가 이 인코텀즈 11개 조건은요. 원칙이 임의보험이 원칙입니다. 임의보험은 뭐냐면요.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가입을 하면 되고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암보험 꼭 가입해야 됩니까? 아니요. 불안한 사람은 가입하고요. 암에 안 걸릴 자신이 있으면 가입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임의보험이죠. 임의보험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게 자기가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니까 옵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코텀즈 지금 2010, 2020의 11개의 원칙 중에 원칙이 임의보험인데 예외가 수출자의 셀러의 강제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CIF, CIP입니다. 그래서 이 CIF, CIP 조건은 이거죠. 내가 바이어너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제 보험료를 내고 보험증권을 이제 바이어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즉, 수출자가 바이어를 위해서 CIF, CIP 조건을 되는 보험을 가입을 안 해주면은 또는 보험을 가입을 했더라도 관련 보험 서류를 주지 않으면요. 이거는 계약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CIF, CIP를 수출자, 셀러의 강제보험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내주고요. 보험 서류를 넘겨주고 그리고 보험료를 냈으니까 관련 보험료는요. 수출 원가에 반영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수입자가 CIF, CIP 조건일 때 보는 겁니다. 수입자가 계약서나 신용장에 이제 보험 가입 조건, 부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는 이 조건대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관련 보험 서류를 수입자한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CIF, CIP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바이오 측에서 보험에 대해서 조건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출자가 제가 아무런 말이 없네. 보험 가입 안 해줘도 되느냐? 안 해주면은 계약 위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코텀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출자가 바이어가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이렇게는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지만이 계약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서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게 인코텀즈 2010에서는요, CIF, CIP 조건 둘 다 우리가 이제 그 ICC, FPA, 부약관에 또는 신약관의 ICCC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험 가액의 110%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코텀즈 2020에 와서는
해상 운송 전용의 어떤 전통 이제 관행이나 관습을 따라 가지고 CIF 조건, 해상 운송 전용은요, 수입자가 아무런 보험 조건에 대해서 말이 없더라도 가장 이제 보험료가 저렴한 구약관의 ICC FPA 또는 신약관의 ICC 조건으로 110%로 가입을 해준다. 그 다음에 CIP 같은 경우는 운송수단 불문 조건에서 쓰다 보니까 이게 컨테이너 복합 운송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복합 운송은 바이어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바이어가 아무런 보험 조건을 말하지 않더라도 CIP에서는 가장 보험료가 비싼 조건, 전위험 담보 조건인 구약관의 ICC-AR 또는 신약관의 ICC-A로 해가지고 우리가 110%로 가입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상보험이 전 세계 유일하게 이 보험 가액의 가액을 초과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해상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를 희망이익을 붙였는데 이거 왜 붙였냐면요. 만약에 이 상품이 파손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바이어한테 물품이 인도되었더라면 그래서 바이어가 이 물건을 팔았더라면 최소한 10%의 이익은 벌어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걸 반영해서 10% 업을 해가지고 110%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다 장난삼아 해상보험을 저 108% 가입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해상보험은 최소 부보 조건이 110%입니다. 그러면 110% 이상으로는 가입할 수 있냐?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여기 이그젝틀리 110%라고 되어 있으면 딱 110%밖에 가입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용어가 없을 때는요.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손해보험회사, 즉 손보사들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그 규정이나 법이 아닙니다. 손보사들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해상보험은 150% 이상은 받아주지 않는 걸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만약에 150% 이상, 지금 150%를 받아주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이어인데 물건을 수입하다 보면은요, 수입하는 와중에도 이제 수입 국가에서 이 물품의 시장 가격이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수입자들이 보험을 가입해 놓고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 몰래 물품을 파손시키고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들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150% 이상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인코턴적 조건과 맞물려가지고, 이제 해상보험의 원칙이요.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상법에 보험계약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보험료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터지면은 자기가 보험금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일치하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또 예외가 또 CIF, CIP입니다. 자, CIF, CIP는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 셀러는 바이어 너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줄게. 그래서 셀러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체결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을 받죠. 그죠? 그래서 바이어를 위해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니까 이 CIF, CIP에서는 보험계약자는 셀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입을 해줬으니까 혹시 운송 중에 사고 터지면 너의 피보험 이익 구간에서 네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셀러가 보험증권을 관습적으로 배서해서 이제 바이어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양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르게 나오는 예외가 또 CIF, CIP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코텀즈는요, 임의 규정입니다. 지금도 아직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조건이 이제 실무에서는 섞여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제 인코텀즈 이 해상보험 관련해서 인코텀즈 조건을 쓰실 때는요, 버전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쓴 CIP는 인코텀즈 2020의 CIP다. 그러면은 2010하고 다른 게 2010에서는 CIF, CIP 둘 다 바이어가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때는 최소 부보 조건으로 가입을 해주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에서는
컨테이너 복합 운송은 수입자가 거의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 운송 중에 스트링 세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런 경우에는 수입자가 화물이 파손되면 피해가 크니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ICCAR이나 ICCA 즉 전위험 담보 조건으로 가입을 해주도록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버전을 명시적으로 밝혀가지고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코텀즈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피보미익 구간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 피보미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험이익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가지는 이익으로 보십시오. 자, 보험회사는요, 가장 단순하게 이익을 먹는 것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단 보험회사의 이익이에요. 보험료를 받으니까. 두 번째, 이 보험을 가입을 이제 받아줬는데 보험사고가 안 터졌어요. 그러면은 그 받은 보험료는 100%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험이익은 보험회사가 가지는 이익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피보험이익은요.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익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송 중에 사고가 터졌다. 그게 이제 그 항해 과실에 들어가지고 그 이제 운송인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그 화물 파손이 100% 여러분들의 손실로 잡히는 겁니다. 피보험자의 손실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상보험을 가입했더니만 보험사고가 터져서 이거를 보험금을 받게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처럼 느껴진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을 이제 보험가입해서 보험사고가 터졌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것을 피보험 이익으로 이렇게 우리가 편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더 편법으로 가르쳐 드린 게, 자, 이 제가 빨간 박스 처리한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제 국제무역운송에서 메인 운송 구간입니다. 이 메인 운송 구간이 셀러와 바이어, 누구의 위험, 그 위험의 분기점을 끊어서 누구의 위험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걸 보고 그쪽의 위험 구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임의보험이니까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익스웍스 같은 경우는 공장 인도 조건인데요. 사실 익스웍스는 수출자가 이 해상보험이라고 가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수입자도 임의보험이에요. 이거 강제보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험의 선이 이제 수출자의 물건이 있는 공장이나 창고에 여기에 위험의 선이 있습니다. 이쪽은 셀러의 구간이고요. 이 전체가 바이어의 구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 빨간 박스가 메인 운송 구간이 바이어의 위험 구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익스웍스에서 바이어는 보험 가입을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바이어가 보험을 가입한다면은 바이어는 여기서부터 여기 자기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공장 창고까지 여기까지 해상보험을 가입을 하고 해륙복합위험 부담으로 가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당연히 바이어로 나오고 이 구간의 익스웍스 조건에서 이 구간은 바이어의 피보험 이익 구간이다. 즉 이 구간에서 보험사고가 터지면은 바이어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보험이익 구간, 피보험이익이 여기는 바이어에게 있다 없다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CA, CPT, CIP 조건은요. 이 수출국에 CY, 컨테이너 같으면 CY, 항공화물 같으면 그 공항 이런 곳에 있는 운송인한테 물품을 넘겨주면서 위험이 이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CA, CPT, CIP 같은 경우는요. 수출자는 여기가 자기의 위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 구간에서 사고가 터질 때는 수출자는 자기가 육상 운송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입을 하고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제 자기가 위험을 대비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바이어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이어의 피보험 이익 구간인데, 이 박스가 FCA, CPT, CIP 조건일 때, 바이어의 위험 구간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FCA, CPT는
바이어의 임의보험이다. 이 박스가 바이어한테 들어가 있으니까요. 위험 구간에. 바이어는 FCA CPT일 때 보험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가입한다면 바이어는 여기에서 운송인한테 화물이 셀러가 운송인한테 화물을 인도한 여기 시점부터 자기 이제 물품 보관 창고 공장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해상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FCA CPT 조건일 때는 이 구간은 바이어가 보험 가입하면 사고 터지면 바이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바이어의 피보험 이익 구간이다. 반대로 여기서 사고 터진 거는 바이어의 피보험 이익 구간이 아니므로 바이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셀러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사고 터진 거는 셀러의 피보험 이익 구간이 아니므로 보험금 하지도 못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CIP를 잘 보셔야죠. 셀러의 강제보험인데 이 위험에서는 똑같아요. 단지 셀러가 바이어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바이어의 피보험 이익 구간에 대해서 셀러가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강제보험인 것입니다. CIP는. 그래서 셀러가 보통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이렇게도 가입하면 됩니다. 자기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가입해도 돼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사고 터질 때는 셀러가 보험증권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화물이 위험이 이전되면 이제 바이어한테 이제 바이어의 위험 구간으로 넘어갔으니까 이 구간에서 사고 터지면 바이어가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도록 셀러는 보험증권을 배서해서 양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IP는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여기가 바이어의 피보험 이익 구간이고 셀러는 여기가 피보험 이익 구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이 구간은 자기의 피보험 이익 구간이 아니고 셀러 입장에서는 반대로 여기 이 구간은 셀러의 피보험 이익 구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D 조건은 수입국의 그 바이어와 그 합의된 지정 목적지까지 셀러가 책임지고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보험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DAP, DPU, DDP 조건인 경우에는 여기에 위험이 선이 있으니까 셀러는 수출한 경우에 보험 가입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하면은 가입하면 된다. 그래서 셀러의 옵션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만약에 셀러가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은 사고 터지면은 셀러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셀러의 피보험 이익 구간이고 셀러가 이 구간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해상운송 전용은 간단합니다. 해상운송 전용은요, 포트 투 포트로 보니까 FAS는 놔두시고요. FOB, CFR 같은 경우는 이 박스가 바이어의 이제 위험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FOB, CFR은 바이어가 보험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가입한다면 바이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험 가입을 하면 되고 이 구간이 바이어의 피보험 이익 구간이니까 보험 사고 터지면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CIF 같은 경우는요, 이제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줘야 되는 강제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이어를 위해서 보험 가입해줘도 되고 아니면 자신의 공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보험 가입하고요. 이 구간은 셀러의 피보험이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 보험 사고가 터지면 셀러는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사고가 안 터진다 그러면은 온보드 되고 나면 위험이 이전되니까 이제는 셀러가 보험증권에 배서해서 양도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 사고가 터지는 것은 바이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피보험 이익 구간과 나는 이 구간에 대해서 나에게 피보험 이익이 있다, 피보험 이익이 없다,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인코텀즈와 맞물려서 해상보험의 원칙 두 개를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